어떤 분이 시민당 몰빵만이 그 뭐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분인데 이분의 내용이 뭐냐? 정의당이 10석을 내주고 나머지 17석이 민주당이 되는 그런 구조고, 만약에 정의당이 합류하면은 민주당 8석만 가져간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나눠 굳이 몰빵을 하지 않아도 나눠 가져도 그 합의,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 그러니까 시민당, 정의당, 예를 들자면 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합의 누구냐, 자유한국당 지지율 30%보다 넘는다면 자유한국당 많이 가져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산수를 못하는지 수학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다스베이다를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스베이다를 캡처했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다스베이다를 캡처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한번 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3%를 넘는다면 뽑아도 된다는 게 제 발언입니다. 어떤 분이 시민당의 몰빵만이 답이라는 댓글에 제가 계산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어제 제 유튜브에 올렸죠. 계산법. 결국 김호준 다스베이다를 바라는 댓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호준 다스베이다에서 나온 시뮬레이션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다 해도 시민당이 몰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몰빵이 아니더라도 3%만 넘으면 똑같다는 걸 알고 시민당을 지지해라고 글을 씁니다. 알고 지지하는 거와 모르고 지지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문제의 핵심은 자유당 의석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느 한 정당이 자유당과 똑같은 30%를 얻지 않는다면 자유당 의석수는 깎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당 의석수보다 의석수 30% 어느 한 정당이 또 30%이 똑같은 그 크기의 정당이 나와야 자유당 의석수가 깎인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계산법 알려줬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베이다만 보세요 이 말만 계속합니다. 저는 이제 다스베이다에 나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캡처가 안 돼요. 잘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어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미래한국당이 38%를 가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37%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준용동형 이 30석에서는 민주당이 하나도 못 가져가고 병립회에서 6석 가져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6석 가져가죠. 이 37%를 받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38%를 받습니다. 그래서 28석을 가져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8석. 자, 보십시오. 이거 정의당 13%, 국민당 8%, 4%, 이 다 합치면은 25%입니다. 25%고, 또 의석수를 다 합치면은 15석입니다. 25%에 15석, 38%에 28석.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37%가 사표가 됩니다. 사표. 그렇기에 그리고 또 나머지 정당이 다 합쳐도 미래한국당의 퍼센테이지는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의석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세히 계산을 해봅시다. 38%를 받는데 28석입니다. 맞죠? 그리고 25% 받으면은 15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38%입니다. 그런데 21석으로 줄어듭니다. 미래한국당이 21석으로 줄어듭니다. 왜 21석으로 줄어드냐? 민주당이 20%는 사표가 됩니다. 민주당은 시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비에 대해서 나오는 이 통계는 민주당은 그냥 시민당 참석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민당이 나왔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그랬을 때 17%를 받은 시민당이 10석을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28석의 이 미래한국당이 21석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17%, 13%, 8%, 4% 어느 누구도 38%의 미래한국당보다 높은 38% 받은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데 왜 아까 그분은 제 말 안 믿는 거죠? 다스베다 분명히 다스베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 합쳐서 미래한국당보다 넘으면은 넘는다고. 보십시오. 정의당 13, 국민의당 8, 민생당 4. 이거 다 합치면은 25입니다. 25에 17을 더하면 42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그것도 7석이나 줄어듭니다. 7석이나. 고작 4% 차이 나는데 7석이나 줄어듭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다스베이다를 보려고 해서 저는 다스베이다를 봤습니다. 봤는데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50% 나왔습니까? 50% 안 나오고 민주당 20% 사표가 됐는데도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3%만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3%만 넘으면 무조건. 자, 민생당이 4% 넘었습니다. 두 석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냐, 무조건 3% 넘는 정당에 먼저 의석수를 배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핵심은 저와 같습니다. 자유당 의석수를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믿지 않아서 방금 제가 보여줬습니다. 몰빵 없이 17% 정당을 하나 끼웠는데 자유당 의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보여줬죠, 제가. 비례 의석수 배분은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1번이 첫 번째가 뭐냐? 지역구 당선이 되지 않는 정당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당선이 되면 그만큼 의석수를 덜 가져갑니다. 그래서 비례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3% 정당은 무조건 의석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우호 세력의 의석수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반미통당 세력들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미통당,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정도겠죠. 민생당까지. 근데 민생당은 약간 걸쳐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43%를 한 정당이 43%를 받는 것보다 40%, 3% 나눠서 가져가는 게 의석수를 한 석 또는 세 석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로또 5천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5천원은. 그리고 남는 돈으로 다 주고 나서 남는 돈으로 상금을 나누는 겁니다. 비례정당도 똑같습니다. 3% 정당에게는 무조건 의석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의석수를 나눠가는 방식입니다. 3% 정당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만큼 파이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당 의석수가 줄어들겠죠. 1등 의석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3% 의석수가 정해진 룬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이번 말씀은 정의당은 무조건 참여할 것이다. 왜냐? 그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스탠드는 정의당은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 걸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여하지 않는다니까 더 좋아합니다. 왜냐? 민주당이 17석 가져간다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17석 가져간다는 이 소리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왜냐? 그 최백은 교수도 나와서 백음당이라든지 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 기타 정당들 한 6개 정당하고 지금 교섭 중이랍니다. 이 6개 정당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나눠줘야 됩니다. 의석수를. 그럼 민주당은 오늘 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7석 말고는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석 말고는. 어디서 17석을 들었는지 내가 진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5배에다를 봐라. 이럽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석, 18석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17석을 이야기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열린민주당이 싫다. 시민당을 지지한다. 이랬으면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3%만 넘기면 지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50%를 몰빵해야 자유당 28석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유당 28석 이 시뮬레이션은 아까도 봤듯이 이 민주당에 가는 이 38%의 37%의 지지가 전부 다 사표가 되었을 때 이 28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사표가 되었을 때. 그러나 지금은 열린민주당 시민당에 나왔습니다. 사표가 될 위험이 없습니다.
무조건 의석수는 줄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17%만 나와도 의석수가 17석이 줍니다. 자유당 의석수가. 하여간 이 캡처로 인해서 이 제와 댓글 싸움의 논란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몰빵만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제 글을 좀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오히려 시민당 앞번호 그리고 민주당이 7석만 가지고 가는 그 구조가 오히려 저는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정의당이 12석을 가지고 간다. 과연 정의당이 우리 편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면 정의당에 표 주려고 시민당 찍는 민주당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약속이 7석 외에는 다른 정당이 주는 건데 다른 정당에 주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죽소서 개주는 꼴 아닙니까? 만약 시민당이 곧 민주당 비례정당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분 말씀이죠. 17석 가져간다. 만약에 시민당이 민주당 비례정당이라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죠. 17석 정도 가져간다니까요.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한 20석이나.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표는 고스란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3%가 넘으면 사표가 되지 않기에 열린민주당은 끝까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8.3%입니다. 7석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해체할 필요도 없고 합칠 필요도 없습니다. 정의당 교차 투표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 교차 투표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표를 열린민주당이 흡수할 겁니다. 결국에는 정의당은 꼬꾸라지겠죠. 또 만약 열린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했을 때 열린민주당이 본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월 선생, 또 김진애 박사, 그리고 또 누가 있냐, 김연아 선수, 뭐 지금 딱 떠오르지, 김재동도 있고 뭐 딱 떠오르, 유시민은 오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잘 포진되어 있다면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비례정당 본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 많게는 40%까지 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여당이 둘이가 되니까 2대1로 자유당과 교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게. 시민당 표는 100% 민주당 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앞번호에게는 다 소수 정당에게 주는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7석만 가져간답니다. 7석으로 문재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열린민주당한테 가져가면 20석, 30석이든 전부 다 문재인을 지키는 표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본진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그겁니다. 아직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가 싫어서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캡처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사실 중 입맞춤 부분이 인정되는지 증거로서는 이메일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이 정봉주죠. 정봉주가 피해자 A에게, 그러니까 이 미투했던 여자죠.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게재 부분은 객관적 지시에
반환은 거짓이었음을 피해자 A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성추행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라고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 키스했다는 거, 입을 맞추었다는 거,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추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봉주가 밑으로 인해서 성추행범이라도 인해서 정봉주를 싫어해서 열린민주당에게 투표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은 이 판결문을 보십시오. 피해자가 거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